INTJ, 팩트 체크하고 분석하고 분석에 기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고양시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한 6시 한 20분쯤 도착하고 당일날 나온 게 기사 확인하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기사 스크랩한 게 있어요. 전날 어떤 보도가 됐는지 이거 확인하고 또 동향에 대한 내용 체크하고 이제 9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면은 부서별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전 단계에 저한테 보고가 돼서 같이 상의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또 점심 이후에 또 민원 전날까지 연락하신 분들 아니면은 당일에 급하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오셔가지고 민원사항 듣고 또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다 돼갑니다. 또 하루가 짧더라고요. 제가 뭐 일벌레는 아닌데 주말에도 거의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 또 챙기고 서류가 많아가지고 그 서류들은 주말에 또 챙깁니다. 깨끗하게 하겠다, 뭐 투명하게 하겠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전략공천에 의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당시 이런 분위기가 그것이 한나라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정치 변화,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명함을 드리면서 받는 분들한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정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는 확실히 보인다 하는 것이 8년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상당수의 뭐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화이팅도 외쳐주고 열심히 하시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힘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 일산은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로 설계가 되면서 작년부터 향후 3년, 4년 사이에 총 26만 세대가 30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뭐 김연아 후보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 해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실제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집행과 의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와 실천에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실천을 해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로 검증하는 것이지 저는 전문성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경제라는 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 자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거점들이 있어요. 자원들이 있고 우리 일산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10,000여 분 계세요. 가족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건설기술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이 건설 쪽에 R&D 산업회 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기술연구원을 거점으로 한 강소연구개발 특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특구로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법론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금방 전통시장도.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했을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온라인 시스템, 판매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일단 살려보겠다는 게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켓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다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품들로 다 대동소이한데 전통시장은 차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테마성 상품,
그러니까 여기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성 상품들을 특화시켜서 하게 되면은 이 전통시장이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시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거든요.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도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거 공간과 또 우리 직장, 생활 공간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는 게 이제 컴팩트 시티인데, 이 환승 도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승이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역에 컴팩트 시티 형태의 도시가 들어왔을 때 편리하고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환승 도시입니다. 최첨단. 고향에는 경의선, 경의중앙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최근에 연결됐고 3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이나 이런 이용하는 분들은 서구, 동구, 고향시민, 덕양시민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가 깔림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원래 서구 쪽에 JDS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역에는 방송영상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하나의 거점으로 하고, 서구에서는 덕양 쪽에는 덕은지구가 새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 덕은지구에는 또 미디어, 방송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거점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게 하나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고양시 자체가 하나의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허브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명함을 돌리면서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상이 좋다. 근데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 적이감이 없다는 의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입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이 청룡은 동방의 수호신입니다. 동방하면은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 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칭했듯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향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용트림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한번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출발합시다. 전진합시다. 갑시다.